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욕망의 괴날입니다. 오늘 영상은 백패킹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을 패킹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제가 가을에 백패킹을 할 때 이제 쌓고 다니는 물건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컨텐츠로는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장비들을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장비들을 실제로 백패킹을 갔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패킹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패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텐트, 매트리스, 그리고 침낭을 이제 백패킹의 3대 요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갖고 다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로는 요게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을용 이제 배낭이 되겠습니다. 오스프리에서 나온 가방이고요. 오스프리 애트모스 AG50이라고 써있긴 한데 50에서 한 55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방이 되게 가벼워서 좋습니다. 가볍고 허리에도 되게 잘 맞고요. 갖고 다닐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갖고 있는 가방이 이거 말고는 툴레 가방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툴레는 용량이 좀 커요. 한 85리터 정도 되는 거라서 그건 완전 동계 갈 때는 그 가방을 사용을 하고, 동계를 제외한 3계절에는 이 오스프리 가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침낭인데요. 침낭을 구분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화선 배낭이 있고, 일반적인 화선 배낭, 그리고 두 번째로 거위털이나 오리털을 사용하는 구스 침낭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스 침낭은 현재까지 구매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사용을 하다가 이제 세탁을 하거나 관리의 용이성에 있어서 화섬 침낭이 구스보다는 좀 압도적으로 편할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침낭은 화섬 침낭으로 구매를 좀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제품은 빈슨 메시프라고 해서 그 네이버에 가시면은 흔히 구할 수 있는 침낭이에요. 되게 비싼 침낭도 아니고, 대신 이제 저렴한 침낭이다 보니 당연히 무게는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부피도 꽤 큰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낭 같은 경우에는 약 2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컴포트 온도는 15도까지 되는, 가을까지 사용하기 좋은 침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매트리스인데요. 이제 매트리스 종류도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 일반적인 자축 매트리스가 있고 이 친구와 같은 에어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랩에서 나온 스트라토스피어 5.5라는 제품이고요. R 밸류가 5.5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겨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튼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대신 무게는 좀 나가요. 1kg가 좀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텐트인데요. 이건 텐트 폴대고, 텐트 스킨하고 이제 내부 이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깔고 있는 게 텐트의 그라운드 시트고요. 이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리무에서 나온 오로라 리치라는 제품이고요. 혼자 사용하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립형 텐트고요.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텐트 제휴사에서 주는 기본 팩은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러한 이제 Y자 팩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기본 팩 같은 경우에는 L자 팩을 주는데 가볍고 좋기는 하지만 그 제품보다는 이러한 대용품을 이미 쓰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는 그냥 손망치 하나 들고 다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 이제 박지에 가셔가지고 돌 같은 걸 사용해서 망치를 대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일반적인 망치를 쓰는 게 좀 좋아서 작은 망치를 하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종 세트고요. 그 다음에는 식기류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산으로 가게 되면은 화기보다는 비화식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이제 바로쿡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쿡 제품 하나랑 바닥에 이렇게 발열팩 2개를 넣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원래 이제 하나만 해도 한 끼를 준비하는데 충분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서 2개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제가 차를 마시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커피나 각종 차를 팩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 들고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밥 먹을 구성이고, 바로쿡에는 이렇게 해서 패킹을 하고 다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1리터짜리 날진 물통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백패킹 할 때는 이러한 좀 두툼한 형태의 날진 물통보다는 좀 얇고 긴 물통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패킹하고 들고 다니실 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술통인데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애주가다 보니까 술통을 하나씩 챙겨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티타늄 술통이고 무게도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독주를 들고 가거나 그냥 소주 한 병 채워서 가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AMG에서 나온 수저 세트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랑
칼을 한 자루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산으로 가게 되면은 비화식이기 때문에 칼을 쓸 일은 잘 없어요. 뭐 라면을 그냥 먹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닭강정 하나 사갖고 간다거나 해서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하나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국물 요리를 하게 되면 쓰는 국자인데요, 다이소 제품이고, 이것도 이제 수저 세트와 함께 패킹을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램프류입니다. 램프는 제가 골제로 랜턴 2개를 일단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건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산행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크레이모어에서 나온 요 헤디 랜턴을 하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도 다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헤디가 좋은 점은 뭐 밝기도 무척 밝고, 그냥 헤디 랜턴으로 쓸 수도 있고, 모드를 변경을 하면 이쪽 LED로 등도 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백패킹용 랜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도 무척 가벼워요. 3개 다 해서 이제 1kg도 안 되고 한 500g 정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 않는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약간 엑스트라 구성이긴 한데, 요건 이제 베라캠프에서 나온 큐체어라고 하는 의자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1kg이 안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헬리녹스 제품보다 이 제품이 더 가벼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편하기도 엄청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 의자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는 테이블을 하나 좀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이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크죠. 이제 제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큰 걸 좋아해서 큰 테이블 하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오래된 제품인데 잘 쓰고 있어요. 한 3년이 뭐야, 거의 캠핑 초기 때 샀으니까 되게 오래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고, 이건 이제 좀 신기한 제품인데요. 이제 랜턴을 사실 맨몸으로 가게 되면은 텐트에 거는 거 말고 랜턴을 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랜턴 거리 제품이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편해요. 만원의 행복 제품인데 저렴해서, 밑에 거를 이제 팩처럼 땅에다 박으시고, 거기 위에 이 폴대랑 이제 랜턴 거리를 결합을 해주시면 훌륭한 랜턴 거리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기도 되게 편하고 가볍고 무척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제품은 사실 들고 다녀도 되고 안 들고 다녀도 되는 약간 욕심에 가득 찬 제품이죠. 사실 이제 가볍게 하시려면 이러한 제품들은 챙기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텐트 안에서 스티로폼 하나 깔고서 그냥 의자 대신해서 좌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좀 편하게 앉고 테이블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함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물품들은 이 베개가 이제 니모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얘도 니모 필로 엘리트 럭셔리, 좀 큰 제품이죠. 요거 베개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타월인데 어떻게 보면 위생용품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타월을 하나 같이 가지고 다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용 샤워 타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머리를 감지는 못하더라도 몸을 좀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샤워 티슈를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수건을 사용할 일이 생기면 이 수건으로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스테리월에서 나온 보냉백인데요. 사실 이제 말이 보냉백이지 요거는 안에 이것저것 다 담아갈 수 있어서 되게 편해갖고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날 갔던 옷을 입고 하산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찝찝하니까 갈아입을 옷이랑 그 다음에 뭐 수면 양말이라든지 이런 거 챙겨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 색을 하나 같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물품들, 뭐 랜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개나 이러한 티슈 같은 걸 다 여기다 넣고 다니고 있고요. 편하죠? 이렇게 하나 패킹하고 다니면은 다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의 패킹을 하게 됩니다. 네, 제품 설명은 그렇고요. 이제 이거를 패킹을 해서 전체적인 무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킹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신경 쓰실 부분은 부피는 가능한 한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낭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침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끈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세게. 그래서 최대한 부피를 줄여주시고, 그냥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저만의 팁인데 이렇게 깔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줄을 당겨주시면 부피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엄청 줄어들었죠, 아까보다. 그래서 침낭은 제일 마지막에 꺼낼 제품이기 때문에 가방에 항상 처음으로 넣게 돼요. 원래 이제 이 백팩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이제 침낭을 넣을 수 있는 침낭칸이 있기는 한데, 이 제 화섬 침낭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피가 좀 커서 그냥 저쪽 구멍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가방을 열어가지고 이쪽에다 넣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넣어볼까요? 사실 이 침낭 넣는 것만 힘들지 나머지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바닥에 일단 침낭을 깔아주고요. 그
그 다음에는 약간 취향 차이기는 한데 전 요 미스테리월 제품을 그 다음에 올려줍니다. 잡동사니색을 넣어주시게 되면 옆에 공간이 조금 남거든요. 그 공간에는 바로 국 제품을 넣어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제품을 설명드리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패킹을 할 때 부피라든지 뭐 어떻게 집어넣는다든지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물론 가방을 그냥 85리터나 100리터짜리 큰 걸로 가져가셔갖고 대충 한 번에 다 때려놓고 한 번에 그냥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부피만 커질 뿐이고, 가능하면은 테트리스를 고민하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트리스를 넣고요. 그럼 요만큼 위에 공간이 좀 남죠. 이 공간이 남는 데에는 텐트를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품들 중에 보면은 텐트 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텐트 주머니가 잘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주머니만 해도 압축이 좀 잘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능이 따로 세게는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방 없이 이렇게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넣어주실 때도 한 번에 다 같이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순서에 맞게 플라이를 먼저 넣어주시고 다음에 이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너를 넣어주시고 나면 공간이 남죠? 그 공간에 이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까지 함께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면 가방 안에는 정리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가 끝나셨다면 하셔야 될 게, 내부에 보면 이런 빨간색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를 사용하셔서 체결을 하시고 쫙 당겨주세요. 한번 압축하는 용도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고 덮개를 한번 넣어주신 다음에 외부에 있는 끈을 당겨주시면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외부 패킹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거는 이러한 테이프를 하나 넣어주고요. 체결해 주시는 고리가 또 한 군데가 있죠. 그래서 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저는 이렇게 체결을 하거든요. 카라비너를 좀 사용해 주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카라비너를 준비해 주시고, 카라비너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 의자가 체결한 이후에 다른 쪽에도 카라비너랑 같이 이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산에 가면 의외로 이런 잡동사니들이 좀 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여분으로 활용도에 맞게 준비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해 주시고 외부에 있는 이 고리에 카라비너를 체결해 주세요. 의자까지 끝났죠? 그 다음 한쪽에는 외부 패킹을 하기 전에 뚜껑을 먼저 닫겠습니다. 이게 등산 가방들이 제가 쓰면 쓸수록 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제대로 된 걸 사시면 풀고 조이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웨빙끈들이 정말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는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아까 보여드렸던 랜턴 거리와 텐트 폴대가 있겠죠. 텐트 폴대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팩들과 망치를 한 군데에 넣어주세요. 사실 이렇게 몰아서 매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체결을 한 이유는 반대쪽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여주면 백패킹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 건 욕심을 내서 패킹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총 무게는 11.5kg네요. 패킹 무게는 11.5kg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물을 더하면, 물하고 무늬수하고 좀 더하면은 한 12.5kg 정도 무게가 나오겠죠. 무겁지도 않고 많이 가볍지도 않은 평균적인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패킹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가방을 매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방을 맬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을 백패킹 패킹을 좀 한번 해봤고요. 간단한 영상이긴 하지만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캠핑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